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대단원 4 R2 암기의 마지막 소단원인 4-4 어떻게 배우나 3 공식편이에요. 소단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R2 해법에서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따로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강의를 시작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만. 일단 우리는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외워야 한다고 배웠죠.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외워야 한다고 배웠어요. 네. 그리고 대단원 1의 기본 영어 시간, 그 중에서도 셋업 무브와 역셋업 무브에 관련된 내용에서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버퍼에 온 조각을 R2 회전하면은 타깃 위치로 간다.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버퍼에 온 조각들을 원래 자리로 보낼 수가 없다.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서의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조각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조각들은 타깃 위치가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R2 회전만으로는 버퍼에 온 조각을 타깃으로 보낼 뿐 자기 자리로는 보낼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R2 회전의 앞에 셋업 무브라는 특정한 회전을 추가해서 버퍼에 온 조각이 가야 할 자기 자리를 타깃으로 땡겨오고, 그리고 R2 회전 한 다음 셋업 무브의 역회전인 역셋업 무브를 추가해서 타깃으로 옮겨온 버퍼에 와 있던 조각이 타깃으로 온 다음에 버퍼에 온 조각이 R2 회전을 통해서 타깃으로 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역셋업 무브를 통해서 셋업 무브를 했던 그 반대로 해가지고 타깃에 온 우리가 원래 자리로 타깃으로 옮겨온 우리가 원래 자리로 보내고자 했던 그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내줄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네. 자,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억 조각으로 해볼게요. 기억 조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버퍼에 하양, 주황, 초록 조각, 즉 기억 조각. 저번 시간에 기억 조각으로 배웠죠. 기억 조각. 자, 이 기억 조각이 버퍼에 와 있으면 이 조각을 이제 원래 자리로 보내줘야 하는데 원래 자리가 여기죠. 기억의 원래 자리는 여기죠. 근데 이 조각을 보낼 방법은 어떻게 보내지? 생각해보니까 R2? R2라면은 버퍼에 있던 조각이 타깃으로밖에 안 가는데, 자, 지금 이 조각을 R2 했더니 타깃으로밖에 안 오죠. 근데 여긴 자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각이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셋업 무브와 역셋업 무브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셋업 무브를 이용하면은 기억이 가야 할 원래 자리, 기억의 자기 자리가 타깃으로 땡겨올 거예요. 타깃으로. 이때 셋업 무브는 나중에 공식부에서 보실 거지만 제가 직접 그냥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타깃에 너무 빨랐나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지금 기억의 원래 자리에는 흰색, 빨간색, 주황색 조각, 흰색, 빨간색, 파란색 조각이 있죠. 자, 우리가 셋업 무브를 하면은 기억의 원래 자기 자리인 요 위치가 타깃으로 땡겨올 건데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하양, 빨강, 파랑 조각이 타깃으로 왔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셋업 무브를 해볼게요. 했더니 예상대로 타깃 위치로 지금 기억의 원래 자리가 땡겨왔네요. 그쵸? 하양, 빨강, 파랑이 여기 있다가 지금 이리로 땡겨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R2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퍼에 있던 기억 조각이 타깃으로 땡겨왔고요. 이제 역셋업 무브를 하는 거예요. 역셋업 무브. 셋업 무브에 역회전 하면은 이제 기억 조각이 타깃으로 땡겨온 다음에 이제 역셋업 무브에 의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역셋업 무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대로 흰색, 주황색, 초록색 조각, 즉 기억 조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셋업 무브와 R2 회전 역셋업 무브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셋업 무브와 R2 회전 역셋업 무브 이것이 R2 해법에서의 하나의 공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버퍼에 온 조각을 자기 자리로 보내주는 하나의 공식이요. 물론 딱 봐서 이렇게 생기지 않은 공식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거의 모든 R2의 공식들이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셋업 무브를 이용해서 셋업 무브와 역셋업 무브를 이용해서 버퍼 이온 조각을 자기 자리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버퍼 이온 조각이 기역 조각일 때 봤잖아요, 방금. 그럼 만약에 버퍼 이온 조각이 니은 조각일 때라면은 셋업 무브가 방금과 같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미음 조각이면 또 다를 테고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같은 기역 조각이라도 버퍼에 와 있을 때 오리엔테이션이 다르다면 공식도 달라지겠죠. 네, 제가 저번에 버퍼에 온 조각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세 가지 공식이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공식들이 다양할 텐데 공식들에 따라서 셋업 무브가 또 다양해질 텐데, 이런 셋업 무브들을 그때그때 떠올려서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때그때 떠올려서 셋업 무브를 막 만들어야 될까요? 할 수 있다면 해도 좋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아니, 우리는 버퍼에 온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외우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길고 복잡하다. 그러면 좀 짧고 효율적으로 외우자. 그래서 암기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짧게 외우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막상 맞출 때는 셋업 무브와 역셋업 무브를 그때그때 떠올린다? 그러면 암기했던 것을 딱딱 떠올리는데 되게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셋업 무브를 생각하느라고 이전에 버퍼형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한글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외웠던 것을 떠올리는데 되게 방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 셋업 무브와 역셋업 무브로 이루어진 이 공식들을, R2해법의 공식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정리된 표는 여기 있어요. 네, R2해법에서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표는, 네, 이 공식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R2해법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이미 다 정리를 해두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제 암기책에 맞춰서 이 공식들의 한글 이름을 부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연습을 해서 받아들이신 다음에,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스피드 솔빙 해법 공부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프리드리 해법을 공부할 때 F2L이라든지 OLL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공부할 때 이런 단계를 이용할 때 항상 공식을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OLL, PLL 항상 만들어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배울 때 이 조각들이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원래 자리를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큐브가 맞춰져 가는구나.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게 이해되면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공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암기를 하려고 공식을 많이 써보잖아요. 그렇죠? 블라인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셋업 무브, R2 회전, 역셋업 무브 이렇게 이루어진 공식들을 한번 쭉 써보세요. 써보시면서 조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버퍼형 조각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한번 공식을 써보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최대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받아들여지시면 그때는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공식을 사용해보고 외우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셋업 무브를 떠올리려고 막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잡설이 길었나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공식이고, 자, 공식들의 한글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전에 이 공식들을 이미지
이 공식들 이미지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가능하면은 지금 이 동영상이 게시될 유튜브 게시글에다가 이 공식 이미지가 올라갈 URL을 적어둘 겁니다. 근데 혹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URL을 적지 못하면요, 그러면 지금 이 동영상의 이 위치로 돌아오셔서 영상을 멈추시고 공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URL로 올리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 가능한. 왜냐면은 이 동영상으로 직접 이렇게 보시면은 화질이 막 좀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그러면 혹시 동영상으로 봐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공식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 공식들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암기의 순서가 곧 공식의 순서다라는 사실입니다. 홀짝 구분에 의해서 반대가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홀짝 구분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암기의 순서가 곧 공식의 순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암기의 순서가 곧 공식의 순서다. 자, 우리는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단어로 만들어서 외운다고 했죠. 단어. 그때 만약에 버퍼에 온 조각이 기억 조각이고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흰색이어서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윗면 또는 아랫면의 색이면은 가로로 쓰는 횡모음을 이용해서, 가로로 길게 쓰는 횡모음을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버퍼에 온 조각의 순서, 즉 버퍼에 온 조각의 이름은 기억이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횡모음을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공식은요, 바로 여기 이 고호 공식입니다. 고호 공식. 자, 고노도로 모보소,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고노도로 모보소는 버퍼에 온 조각의 오리엔테이션이 즉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흰색 또는 노란색일 때 쓰는 거예요. 네.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흰색 또는 노란색이면, 그럼 우리가 단어를 횡모음을 써서 만들겠죠. 횡모음, 오든, 유든, 으든 이렇게 가로로 길게 쓰는 모음을 만들어서 쓰겠죠. 그러면 그때 가로로 길게 쓰는 모음을 이용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구분한 조각들은 이 공식들을 사용합니다. 고노도로 모보소. 자, 가로로 길게 쓴 모음들이죠. 네. 그 경우에 쓰는 공식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그 조각이 기억 조각이었으면은 고 공식을 쓸 거고요. 니은 조각이었으면은 노 공식을 쓸 거고, 디귿 조각이었으면은 도 공식 쭉 가서 시옷 조각이었으면은 소 공식을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버퍼에 온 조각이 미음 조각이었어요. 미음 조각이었고, 그리고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 버퍼의 아랫면에 노란색이 온 채로 이 미음 조각이 버퍼에 있다면, 그러면은 노란면이 아래쪽에 온 이 미음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낼 때는 여기 모 공식을 써서 맞춰준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암기를 했을 때 뭐 고모 아니면은 도로 뭐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모 공식을 쓰고요. 도로는 아니네요. 예, 예비형이 발생하네요. 고모 같은 경우에 고모 이렇게 암기를 했으면 고호 공식을 써주고요. 네, 버퍼의 아랫면에 버퍼에 기억 조각이 와 있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퍼의 아랫면에 흰색이 와 있을 테니까 그때는 고호 공식을 써서 보내면 된다. 암기를 한 순서대로 암기의 순서가 곧 공식의 순서니까 고호 공식을 쓰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네? 그러면 모 공식을 쓰면은 바로 미음 조각이 원래 자리로 가겠네. 이렇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옆면의 색, 즉 주황색 또는 빨간색이면요. 주황색 또는 빨간색이면 제가 세로로 길게 쓰는 종모음을 이용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구분한다고 했죠. 세로로 길게 쓰는 종모음. 그러면 그때는 여기 가나다라 마바사에 있는 공식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버퍼의 아랫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암기를 개미, 네, 개미 이렇게 써요. 개미.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버퍼해온 조각은 기억 조각이고 모음이 A니까 종모음이네. 그러면은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주황색이겠구나. 그러면은 암기의 순서가 곧 공식의 순서니까 가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네, 기억 조각에다가 종모음을 쓰면 무조건 가공식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뭐 개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종모음은 무조건 가공식, 횡모음은 무조건 오공식.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기억 조각을 원래자료 보내면 그 다음에는 미였지. 미 그러면은 미음에다가 종모음이니까 마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운 대로 써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 이 부분을 안 봤죠? 이 부분은 가 플러스 종이라 되어 있는데요. 종성을 의미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종성을 의미해요. 종성. 즉 받침입니다. 받침. 가나다라 마바사는 그냥 조각 이름을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모음은 상관없이 받침이 붙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받침. 자, 받침이 붙는다는 것은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큐브가 다 맞춰져 있을 때 앞면과 뒷면이죠. 옆면이 아니고 앞면과 뒷면의 색이라는 거죠. 즉 제 절대기준면에서 녹색과 파란색이라는 거죠. 버퍼의 아랫면에 녹색과 파란색이 와 있을 땐 우리는 받침을 이용해서, 모음은 상관없이 받침을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 거고요.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공식들인 겁니다. 가 플러스 종부터 사 플러스 종까지요. 네, 종은 받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강변이라고 해볼까요? 강변. 예를 들어서 강변이라고 제가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받침이 들어가게 암기를 했으니까 일단 버퍼의 첫 번째로 기억 조각이 오고 받침이 들어가면은 가 플러스 종공식을 써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가 플러스 종공식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변이니까 변은 비읍 조각이었고 버퍼의 비읍 조각이 왔겠네. 그리고 방변 니은 받침이 들어가네. 받침이 들어갔으니까 바 플러스 종공식을 써서 원래 자료를 보내줘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버퍼해온 조각들을 원래 자료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암기의 순서가 곧 공식의 순서다. 이런 의미였어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설명을 빼먹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이 지금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섞여있는 큐브로 한번 진짜 암기를 하고 맞춰볼게요. 네. 자, 물론 지금 제가 예외형이 없는 상황만 알려드립니다. 이 솔빙이라는 것은 예외형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 말고 혼자서 막 스크램블을 해보면 예외형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직접 혼자 해보시는 것보다는 실전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암기의 순서가 곧 공식의 순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홀짝 구분에 의해서 이것이 먹히지 않는 그런 예외형이 발생하기도 해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이 큐브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큐브와 같은 것 같은데요. 네,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섞인 큐브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자, 버퍼에 온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첫 번째 버퍼가 지금 기억이죠, 기억. 그리고 버퍼의 아랫면에 흰색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횡모음을 쓸 건데 우라고 쓸 거라고 했어요. 우. 그래서 기억과 우를 합쳐서 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구.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버퍼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버퍼를 확인해야 되는데
두 번째 버퍼는 기억이 돌아가야 할 자리에 있는 조각이라고 했죠. 두 번째 버퍼는 그러면은 미음 조각이라고 했어요. 미음 조각. 저번 시간에. 미음. 자, 그리고 이 조각이 버퍼에 두 번째 버퍼가 될 때, 이 조각이 두 번째로 버퍼에 올 때, 그때 오리엔테이션은, 즉 버퍼의 아랫면의 온색은 주황색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자, 지금 첫 번째 버퍼의 아랫면의 온색이 흰색인데, 이 흰색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이렇게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짚은 이 위치, 지금 이 위치에 내가 짚은 이 윗면에 주황색이 있죠. 그래서 버퍼의 아랫면에 주황색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쵸? 흰색이 지금 자기 자리는 위니까 위로 찾아가야 돼서 이 색깔과 1대1로 바뀌는 거예요. 조각도 1대1로 바뀌고 색깔도 위치가 이렇게 1대1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미음에다가 버퍼의 아랫면에 오는 색이 큐브가 다 맞춰져 있을 때 옆면의 색이니까, 그러면 가로로 길게 쓰는 종모음을 써야 되는데, 전 저번 시간에 에라고 썼어요. 에를 썼어요. 그래서 미음과 에를 합쳐서 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와 메를 합쳐서 구메라고 했죠. 구메.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구메라고 해서 외워버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암기의 순서가 곧 공식의 순서다라고 했잖아요. 암기를 한 대로 공식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이 예외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자, 구와 메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버퍼에 온 첫 번째 조각이 기억 조각이고, 오리엔테이션이 버퍼의 아랫면의 온색이 흰색일 때, 즉 버퍼의 아랫면의 온색이 큐브가 다 맞춰져 있을 때 윗면의 색일 때, 이 조각을 원래 자리로 보내려면 9에 해당하는 공식이 고 공식이기 때문에 고 공식을 써야 합니다. 자, 고 공식을 써줘야 합니다. 고 공식. 구매 중에서 9인데요. 9는 일단 조각 이름은 기억이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세 가지 공식 중 하나 써야 되는데, 모음이 횡모음이죠. 횡모음 9였습니다. 9. 그러면 횡모음이면 무조건 고공식으로 통일된다고 했어요. 고공식. 자, 저는 지금 이 고공식을 써서 첫 번째 버퍼를 원래 자리로 보내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공식이나 가 플러스 종공식을 쓰면은 오리엔테이션이 잘못 되어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기억 조각이 원래대로 들어갔죠. 오리엔테이션도 잘 맞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매 공식. 자, 매에 해당하는 공식을 써야 되는데요. 자, 매라고 하면은 일단 미음 조각이 버퍼에 온 거고, 그리고 모음이 종모음이니까 버퍼의 아랫면에 온 색이 큐브가 다 맞춰져 있을 때 옆면의 색이구나. 자, 예측한 대로 지금 정말로 이렇게 되었죠. 자, 여기서 이제 매 공식을 써줘야 합니다. 매 공식. 매에 해당하는 공식은 공식표에서, 자, 일단 조각 이름은 미음이기 때문에 모나, 마나, 마 플러스 종,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써야 되는데요. 그런데 매에서 모음인 에는 종모음이죠. 종모음. 가로로 길게 쓰면 종모음입니다. 그래서 마공식을 써줘야 돼요. 마공식. 자, 저는 이 마공식 L2 U 프라임 L 프라임 U 그리고 R2 U 프라임 L U L2 이 공식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버퍼인 이 조각이 원래 자리로 제대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예상한 대로 되었죠? 네. 이렇게 암기 순서가 곧 공식의 순서이므로 암기를 한 순서대로 공식을 그것에 해당하는 R2의 공식들을 쫙쫙쫙 써주면은 큐브가 맞춰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물론 예외형은 존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R2 해법에서의 암기 강의가 모두 끝났어요. 네. 갑자기 끝났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R2 해법에서의 암기편 강의가, 대단원 4의 R2 암기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R2 해법의 실전편을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요.
지금 암기편을 다 끝냈다고 해서 바로 직접 암기를 해보고 실전으로 넘어갔다가 되게 막히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가는 막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편까지 다 따라오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외형이 4가지나 존재하거든요. 예외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예외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일반형이 나타나면 정말 좋은데 예외형이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예외형이 상당히 자주 나타나요. 그럼 예외형이라고 볼 수 없나요? 어쨌거나 저희를 힘들게 하는 예외형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예외형을 정복하는 법을 다음 시간부터 배울 일단 바로 다음 시간은 일반형을 배우겠네요. 네, 다음 시간부터 배울 실전편을 모두 다 배우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알투해법을 직접 도전하신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길고 복잡하고 설명 제대로 충분히 못하고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길고 설명 좀 어물쩡하고 좀 모자란 그런 강의였지만 이번 시간 역시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 강의는 대단원 5 R2 실전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모자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